오늘은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상병명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통 이제 변경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울장애,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거를 적응장애로 판단을 해서 변경해서 승인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질병보다 아무래도 정신질환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주요 정점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경 승인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특히나 내가 우울장애로 신청했는데 적응장애로 승인이 된다거나, 반대로 적응장애로 신청을 했는데 우울장애로 승인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적응장애 같은 경우가 상병의 특성이 경과적인 진단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변경 승인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는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A로 신청을 했는데 B로 승인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 신청했던 그 A라는 상병과 관련한 병원 진료 내역, 영수증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요양비죠,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한 상병으로 치료한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휴업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변경됐다고 해서 불이익 볼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딱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주치의 입장에서는 내가 써준 진단서대로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좀 불만이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좀 판단이 다르다 생각해서 그런지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는 그 주치의분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바뀌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진단한 것과 다르게 공단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소견서를 못 써주겠다. 이후에 필요한 근로복지공단 절차에서 이분이 어떠한 서류도 써주시지 않았어요. 공단에서 전화를 했을 때도 거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있긴 했지만은 그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 스트레스 요인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양과 질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상급자의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발생을 했고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체 기간에 대해서 산재가 승인이 됐고 최근에 휴업급여도 지급된 사례인데요. 공단에서 판단했던 판정 내용을 조금씩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판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사의 폭언과 욕설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해서 진료를 처음 받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스트레스가 발생한 시점과 치료받은 시점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공단 지침에 따르면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이때 받았다면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단에서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한 2-3주 뒤에 바로 병원을 가셨어요. 상급자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고 그 직후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 기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던 거죠. 상급자가 나의 업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의무 기록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치료를 시작했구나 라는 부분이 공단에서 크게 봤던 부분인데요. 간혹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게 좀 꺼려져서 내과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내가 그 병원을 좀 늦게 간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과나 다른 병원 가셨을 때 충분히 지금의 증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승인됐을 때도 그 치료를 받은 부분도 요양비로 처리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 스트레스 요인과 병원 간 시점, 이거의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내가 혼자서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출된 진술서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공단에서 판정한 내용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속 부서 변경으로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측에 업무 조정을 요청한 점이 동료와 상급자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 부서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서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서 완전 다른 업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적응하는데도 좀 어려우셨고 스스로 막 공부도 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새로운 업무 잘하네, 업무를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에 업무 같은 걸 던져주면서 월요일까지 해달라. 결국은 이제 집에 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 동료들이 그걸 계속 봤어요. 그분한테 조언도 많이 해줬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지 않냐, 일을 좀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하라,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도움도 좀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산재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관련된 내용을 다 진술서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재가 승인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는데,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진술도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산재 신청을 한다면은 주변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재 신청을 하시고 나면 사업장도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대립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진술서나 관련된 확인서나 이런 것들이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질병판정위원회 갔을 때도 크게 막 이견이 있진 않았습니다. 이 스트레스 요인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이 욕설과 폭언을 했었던 상급자와 얼마나 자주 마주치게 되는지, 뭐 이 정도 수준을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단에서 승인을 했었던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 신청을 앞두고 있으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병원을 가야 된다는 점, 동료들의 진술서를 미리미리 확보를 하시면 좋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 가지고 내용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례나 내용들 좀 전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